네, 정몽준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대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겠죠. 정몽준 의원,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이런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나요? 네. 그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네. 뭐 작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혹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정규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법률적인 용어는 사내협력업체 이렇게 돼 있는 네,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네. 정규직의 70 내지 뭐 80%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것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칙이라는 것은 저는 그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그러한 선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령 이제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조선을 많이 하는 회사가 그렇죠. 됐는데 소위 말하는 그 사내 협력업체 예.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다 그렇게 하죠. 일본의 큰 조선소라면 뭐 미쯔비시, 네. 수미토모 있는데 그러면 우리 최 앵커께서는 그런 일본의 기업인들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해서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앞서가시는 근데 생각이라고 이 제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 유연성은 있는 대신에 그만큼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이 아닌 대신에 임금은 좀 최소한 더 주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례 아닙니까? 선진국의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고용의 안정성은 없으면서 임금도 못 받고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으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지금 제기가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고용에서 중요한 것이 고용의 안정성과 네. 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이런 것, 또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것을 네. 다 조화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네. 원칙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접근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기서 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기업의 뭐 사회적 책임이란 거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도덕적 책임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들은 네. 뭐 이제 재벌이라고 그러시는데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기존의 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 관련 법을 잘 지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기업 시민. 네, 영어로 하면 코퍼레이트 시티즌. 시티즌. 그러니까 기업도 공장도 어느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뭐 지역 사회 국가 발전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금 경영자들이 제가 보면 대부분이 2세, 3세신데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고생도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제가 보면 그 기업을 창업하신 창업자의 창업 정신은 제가 보면 잘 계승하지 못한 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에 빵집을 한다는 이런 예. 비판도 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네. 해외에서 돈을 벌고 마이너리그 국내 시장에서 돈 벌 생각은 이제 안 했으면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 민주당이나 이 진보 쪽에서는 이제 이 순환 출자라도 금지시켜서 재벌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순환 출자 뭐, 얘기는 예. 많이 하죠. 예, 그거는 이제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를, 새누리당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순환 출자를 도입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 재벌 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은 몇 개 될 걸로 보세요. 삼성전자가 잘 되고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또 뭐 그중에서도 잘 된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지금 한 4개, 5개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거는 매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이게 하나의 그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국개발원 KDI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만큼 매출의 신장이나 이익 신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기업은 한 4개, 5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좀 균형 감각 있게 잘 봐서 기업이 잘못할 때는 물론 법률적인 책임도 묻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도 이제 해야 되면서 동시에 또 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잘 유도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이 순환 출자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재벌의 뭐 우리나라 1, 2, 3, 4 정도의 재벌이 갖고 있는 이런 지배 구조는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뭐 겁니까? 저 순환 출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못하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근데 거는 대부분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현대 쪽 분들이 현대 쪽 기업들이 이 순환 출자에 아주 지금 대표 선수처럼 돼 있거든요. 뭐 그것이 문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법으로서 아무 때나 저 금지해도 뭐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본 거는 우리나라 그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순환 출자를 없애도 거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자, 이제 한미 FTA에 이어서 이제 한중 FTA도 이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칠레나 미국과의 FTA보다는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그 이제 경쟁력이 있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한중 FTA 실무 협상은 1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 민감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또 배추도 빼고 그다음에 뭐 고추, 깻잎, 양파 뭐 이런 것도 다 뺀다고 이제 하고요. 그러죠. 또 수산물도 뭐 빼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의류와 같은 이런 품목도 이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화의 기간을 좀 길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요. 하여간에 피해가 한중 FTA가 되면 소비자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동시에 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그 지원 보호 대책도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여론조사 1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교수 요즘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 국회에 와서 국회 직원분들 상대로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나라 벤처업계는 사기꾼이 많고 이 사기꾼들은 사양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고요. 오전 강연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들리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순하게 보이시고 정의파로 보이는데 뭐 좋게 보면 정의감이 발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르게 보면 그런 소위 말하는 그분이 말한 사기꾼들한테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